안녕하십니까. 지난 시간에 구석기, 신석기,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이 청동기 시대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등장한 동아시아의 특히 중국의 역사를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중국에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.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얼리터우 문화를 중점으로 해서 최초의 국가, 이 하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실제 국가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 국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 상나라, 다른 말로는 은나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여기 은나라의 유물들이 어떤 게 있고 이 국가의 체제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요거를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상나라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 갑골 문자라고 이제 말할 수 있거든요. 요 갑골 문자는 무엇인가? 갑골이라고 해서 옛날에 용골이라고 하는 중국의 한약재로 쓰이던 이런 뼈 같은 게 있었거든요. 중국 사람들이 뭐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요거는 용의 뼈다. 이 용의 뼈를 이제 약에 달여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해서 이런 당시 갑골, 용골을 막 약으로 먹었었는데요. 어떤 학자가 요거를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문자가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. 요걸 자세히 이제 분석한 결과 요 용골은 용의 뼈가 아니다. 이 거북이 배딱지에 있는 요 껍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문자, 즉 글을 써놓은 것이다 라고 이제 판명을 하게 되거든요. 그에 따라 요 갑골 문자가 현재 한자의 기원이 되기도 하고 요 갑골 문자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를 보면 첫 번째로 두 번째 특징인 바로 상나라의 이 신권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즉, 갑골에 이제 점괘를 이제 적어가지고 신의 권리를, 신의 권한을 빌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? 아니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? 요걸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런 것들을 이제 갈라지는 정도에 따라서 갑골이 신의 권한을 빌어서 정치를 했는데 이 점괘가 어떤 신이 이제 말을 해줬는지 점괘의 최종 판단은 왕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. 그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그리고 정치적 지배자인 왕이 일치하는 재정일치의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. 제사장과 왕의 같은. 그리고 정말 거대한 이런 청동제기들을 봤을 때 그 왕의 권한은 어마어마했다.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다음 상나라를 지나가지고 기원전 11세기에 이제 주나라가 이제 건국이 됩니다. 근데 상나라는 이 신권 정치를 중점으로 했다면 주나라에는 이 봉건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. 봉건제는 무엇인가? 이제 제후에게 토지나 백성들을 이제 주고 이제 충성을 이제 받게 하는 그런 체제인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또 혈연적 봉건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왜 그러는가? 은나라에 비해서, 즉 여기 상나라에 비해서 이제 국가의 영토도 더 넓어지고 주변에 이민족들의 침입이 이제 걱정되기도 하니까 이제 그 넓은 영토와 이민족의 침입을 이제 막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토지와 백성을 떼어주고 이제 자치를 해주거든요. 그런데 아예 그 분봉된 토지에서 제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치를 하기 때문에 언제 이제 속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왕, 즉 천자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안전한 자기의 형제 또는 친척에게 이제 땅을 떼어주게 되거든요. 요 체제를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데 당시에 제후들이 그 땅 위에서는 거의 왕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이 아닌 지방 분권적인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이 봉건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이 중앙에 이제 왕, 즉 천자가 직접 통치를 하는 직할지가 있고 이제 자신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분봉, 즉 토지와 백성을 주게 되거든요. 그럼 제후는 이 토지와 백성을 받았기 때문에 공물, 즉 조공을 이제 천자에게 바치고 또 왕이 위험할 때마다 군사를 이끌고 이제 적과 싸우는 이런 군사력을 제공하면서 충성을 바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후는 자기의 영토에서 자기 마음대로 천자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혈연적 관계라고 하더라도
이게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. 처음에는 너와 난 형제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촌수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남남이 되어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천자도 이런 이제 방어막, 즉 방패막을 미리 설치해 두거든요.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덕치입니다. 덕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인가? 내가 천자고 너가 제후인 이유는 내가 너보다 덕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을 덕으로서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, 이런 논리를 펴게 되고요. 다음 두 번째는 천명사상입니다. 천명사상, 즉 하늘의 명을 받았다, 요 뜻이거든요. 요 천명사상이 등장하게 되기는 이제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뀔 때 요 천명사상이 등장을 합니다. 즉 왜 우리가 주나라가 이제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가, 왜 주나라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주나라를 건국할 수밖에 없었는가, 그 논리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거든요. 맨 처음에 하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거울왕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자, 덕으로서 정치를 제대로 못하자 상나라의 이제 탕왕이 결국은 하나라의 거랑을 죽이고 상을 건국한 것은 하늘의 명을 받았기 때문이다. 즉 천명을 받았기 때문이다, 이 뜻이거든요. 마찬가지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이 이제 또 정치를 못하는 실정을 하게 되자 주의 문왕이 상의 이제 주왕을 죽이고 주나라를 세운 것은 하극상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요 덕이 없는 자를 처단했을 뿐이다. 그러므로 나는 천명, 하늘의 명을 받아서 하늘을 대신해서 요 지상 세계를 다스리는 천자다. 이런 천명의 논리를 펼치면서 제후가 함부로 이제 까불지 못하는 그런 논리를 펴게 되고요. 또 하나는 이들의 관계, 당연히 혈연적인 이런 관계가 있지만 바로 요 종법제를 이제 펼치게 됩니다. 종법제가 무엇인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 적장자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체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도 적장자에게 제사를 많이 주고 또 적장자가 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체제였는데 왕이 이제 장남이고요. 그 다음에 제후는 이제 차남, 즉 두 번째 아들이다. 그러므로 장남이 집에 본가에서, 즉 본가에서 원래 중앙 직할지에서 지내고 차남은 이제 본가가 떨어져가지고 분가를 한다. 그러므로 내가 가운데 직할지로서 내가 적장자로서 천자로서 군림하는 건 당연하고 너희 제후는 차남이기 때문에 분가, 원래 본가에 떨어져가지고 원래 자기 집을 차리는 게 당연한 거다. 이렇게 종법제의 논리를 펼치면서 덕치, 천명, 종법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주나라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 요 안에서 내분이 생기게 되거든요. 내분 전쟁 중에서 견융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을 불러들이면서 결국은 서주 시대, 즉 주나라의 시대가 조금씩 망하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 이 서주의 수도가 여기 호경이었는데 이런 피해를 이제 도망쳐서 이제 나근으로 이제 현재 러양, 즉 낙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서 동주시대, 다른 말로 춘추전국시대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춘추전국시대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라, 상나라, 주나라 이런 국가의 체제와 특징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춘추전국시대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고맙습니다.